이렇게 그리던 사람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캐주얼 캐릭터 눈 그리기 스킬 궁금하시죠? 나도 뭐 눈 나쁘지 않게 그리지 않나?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4년 동안 그림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림 고민을 물어볼 때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 손이나 배경, 구도, 옷주름을 모르겠다고만 얘기를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런 건 아예 여러분이 배경 지식 자체가 없으니까 본인의 부족함을 뭐 대강 알고 계시는 반면에 눈은요, 그냥 남들이 다 그리는 대로 그 모양대로 얼추 그려지고는 있으니까 나는 눈을 좀 잘 그릴 줄 아는구나 하면서 착각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쩌면 잘못된 방법으로 눈을 그려오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닌데요 메리마님, 그림의 정답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 다 개성이라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틀린 건 없어도 더 나은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15분이 아깝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영원한 동반자 그림 그리기 앱 클립 스튜디오와 함께합니다. 다들 비슷하게 그리는 것 같은데 왜 제 눈만 이렇게 밋밋해 보일까요? 눈 안에 이것저것 넣어서 꾸며줬는데도 왜 이렇게 반짝이질 않고 부담스러워만 보이죠? 여러분이 그린 캐릭터의 눈이 뭔가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남의 그림을 어설프게 베껴왔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그림을 참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요, 차라리 그냥 완전히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로 베껴왔으면 오히려 뭐 예뻐야 정상이겠죠? 예쁜 그림을 그대로 베껴왔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애초에 그 예쁜 그림이 왜 예쁜지, 저게 뭔지,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하지를 않고 그냥 무작정 자기 입맛에 맞게 대충대충 베껴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하죠. 오히려 그림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밝은 빛이 반짝반짝 많이 들어가니까 예쁘네? 나도 해봐야지. 쓱싹쓱싹. 요게 여러분이 맨날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죠? 혹시 반박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시다면 그대로 쭉 그림 활동 열심히 하시고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주로 어려워하는 손이나 옷 주름과 달리 일러스트계의 눈이란 사실 현실에서 좀 본 적이 없죠. 이렇게 생긴 사람 본 적 없으시잖아요. 비현실적입니다. 실제 모습을 참고해서 그리면 그대로 퀄리티가 높아지는 뭐 옷주름이나 손 같은 거랑 다르게 실사나 반실사가 아닌 이런 캐주얼 캐릭터의 눈은 모양 자체가 그냥 만화적 허용 그 자체인 경우가 많잖아요. 옷이나 신발을 그릴 때처럼 옆에다가 실제 눈 사진을 띄워놓고 그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실제 눈을 아예 떠올리려고 하거나 참고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미 데포르메를 충분히 해놓은 눈들만 보고 막 여기저기 막 가져와서 응용을 하면 할수록 그냥 복잡해지기만 할 뿐 매력적이지는 않은 눈이 되거나, 아니면 어설프게 대충대충 하느라 디테일이 떨어져서 밋밋하고 심심한 눈이 되거나, 이 둘 중 하나의 루트를 타고 계신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릴 거는요, 첫 번째, 실제 눈이 어떻게 캐주얼 캐릭터의 눈이 되는지 한번 이해를 하고 나면 앞으로 쭉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기본 구조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밋밋하고 휑한 눈을 어떻게 예쁘게 채색하고 채워내는지 클립 스튜디오로 반짝반짝 예쁜 눈을 채색하는 방법과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짠!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전 일반 기본 눈의 모양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초보자를 위해 딱 3가지 팩트 포인트만 찝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의 윗라인이 아랫라인보다 두껍습니다. 메리마님, 아닌데요? 제가 봤던 프로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그림을 보면 눈의 윗라인만큼 아랫라인도 두껍던데요? 삐! 아니에요. 저건 단순히 눈의 아웃라인이 아니에요. 실제 눈 사진을 가져와서 봅시다. 눈의 윗라인이 아랫라인보다 진한 이유는 위쪽의 속눈썹이 더 길고 촘촘해서 짙은 라인이 형성되는데 아래쪽의 경계는 비교적 흐릿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윗라인은 그림자가 지게 되지만 이 아랫라인은 오히려 빛을 받아 밝아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이 라인이 있은 다음에 그 아래의 속눈썹이 나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속눈썹은 이렇게 흰자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자주 보는 요 라인이 요 라인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네? 이것보다 더 두꺼운 것도 많이 봤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기억을 더듬어보면 이렇게 붉은 톤으로 들어가서 메이크업이나 혹은 뭐 애교살, 홍조를 표현해줬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빗금처럼 들어가서 다크서클이나 스모키한 메이크업에 섀도우를 표현해준 거였을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는지 스스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충대충 따라하다 보면 당연히 묘사가 서툴러 보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런
일상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처럼 속눈썹이나 이런 걸 전혀 강조하지 않고 생략해주는 그림체라면 위와 아래가 이렇게 모두 얇게 동일한 두께로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의도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두 번째, 눈동자를 채색할 때요. 위쪽 면이 어둡고 아래쪽 면이 밝습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메리마님, 제가 프로 작가님의 그림을 봤는데 동공 위쪽이 밝기도 하던데요? 삐. 여러분이 본 건 눈동자의 전체 색이 이렇게 점점 밝아지는 게 아니라 이 빛, 이 반사광 같은 빛을 보고 색깔이 밝아졌다고 헷갈리신 거예요. 특별히 조명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두꺼운 속눈썹 윗꺼풀이 덮이는 눈의 위쪽이 어두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림자가 지는 쪽이니까요. 이렇게 냅달이 밝아지면 어색해지는 거예요. 일단은 눈의 전체 파트가 어두워진 다음에 반사되는 빛을 그려주세요. 요거랑 요거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운데에 까만 동공이 있다는 점. 이건 여러분 이견 없으시죠? 저는 동공이 밝은 눈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뭐 특이 동공 설정이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공이 하얀색이라거나 동공이 발광을 한다는 것보다는 가운데 쪽으로 빛이 강하게 반사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이 동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기본을 알아야 변형했을 때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저의 이 맥락을 잘 파악해 주시고 있으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요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주신다면 좀 심심해 보이기는 해도 어디 가서 틀렸다는 소리는 이제 안 들으실 거예요.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싶다 하신다면 두 파트로 나눠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모양에서 변형을 주거나 디테일을 살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 안에 채색 부분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방법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의 개성이나 내공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눈의 모양을 볼게요. 사람의 감정이나 표정에 따라 눈의 모양이 달라지듯이 캐릭터성에 따라서도 눈 모양을 다르게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여러분은 눈매, 얼굴 막 다 똑같이 그려놓고 눈 색깔이랑 머리카락, 옷만 다르게 입혀가지고 다른 캐릭터라고 막 그리시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솔직히 좀 찔리시죠? 제가 그린 요 마법소녀를 같이 한번 볼게요. 3, 2, 1, 짜자잔! 자, 다른 건 다 똑같이 그려놨는데 이 눈매의 디자인에 따라서 캐릭터의 성격이나 맡은 역할이 확확 달라져 보이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 마법소녀는 좀 츤츤거리는 성격 같고요. 이 친구는 뭔가 차분한 성격에 사랑과 평화에 힘을 쏟을 것 같은 성녀 느낌? 그리고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뭔가 이제 빌런이나 악녀 같은 느낌. 이렇게 캐주얼 캐릭터에서의 눈의 디자인 자체의 역할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뚝뚝한 남캐를 그려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왜 남캐의 눈은 항상 이런 식으로 생겼을까요? 성격도 약간 시니컬할 테니까 디폴트 표정 자체가 눈의 힘을 약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둥근 라인이 반쯤 감겨서 직선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라인은 왜 이럴까요? 여러분, 사람 눈은 네모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몬드처럼 이어져 있죠. 이렇게 평행선으로만 그려놓으면 네모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데포르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미남형으로 그리고 싶다면 눈의 윗라인을 더 진하게 그려주세요. 차은우같이 예쁜 미남들은 속눈썹도 짙고 길잖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짙어지면 미소년처럼 보이거나 심하면 좀 여성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이런 속눈썹이 강조되는 케이스는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뜬 발랄하고 예쁜 여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속눈썹이 짙을 뿐만 아니라 위쪽으로 컬링이 잘 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이런 눈을 보고 어설프게 따라해서 이런 식으로도 많이들 그리시거든요. 이게 틀렸다기보다는 애초에 이게 뭐 속눈썹이라거나 눈꺼풀에 주름이거나 했던 것들을 그냥 대충 통으로 보고 이거 눈의 윗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로 이렇게 뭉텅 그려버리는 게 좀만 잘못하면 굉장히 엉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디테일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먼저 눈에 윗라인 눈매가 있고 그 위에 쌍꺼풀 같은 라인이 더해진다든지 속눈썹이 더해진다든지 이걸 뭉텅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말고 하나하나 떨어뜨려 보신 다음에 합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 눈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그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파악이 되셨나요? 추가로 눈을 이렇게 예쁘게 그려놔봤자 이목구비 주차가 잘못되면 말짱 다 도루묵이겠죠. 그래서 제가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클립 스튜디오의 이목구비 주차 꿀 기능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정면 그림을 그릴 때입니다. 정면 얼굴을 그릴 때는 클립 스튜디오 좌측 메뉴에서 아래에 대칭자를 눌러주면 이렇게 정면 눈의 모양을 아주 쉽게 그려줄 수가 있는데요. 이 좌우 대칭자를 쓰는 자세한 방법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단 주의해야 할 점이
그러니 이 모양 말고 그 안에 묘사나 채색까지 좌우대칭 잘을 쓰게 되시면 이렇게 사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눈매까지만 사용을 하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정면이 아니라 반측면을 그려야 하는 경우라면 일단은 여러분 악으로 깡으로 먼저 그려보시고요. 채색으로 넘어가기 전에 픽셀 유동화로 내 눈에 어색해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밀어가면서 잘 수정을 한번 해주세요. 이게 채색까지 넘어간 다음에 쓰시게 되면 눈알 모양까지 같이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다 다시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스케치 단계에서 꼭 픽셀 유동화로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그런데 메리마님, 저는 애초에 눈이 어디 붙어 있어야 되는지 아예 감을 못 잡겠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클립 스튜디오의 3D 대생 모델을 활용해서 올바른 눈의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얼굴을 내 캐릭터처럼 만들어서 쓰는 방법은 이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눈 안쪽 모양과 채색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무작정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제 설명을 참고해서 직접 변형도 해가면서 다양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일단은 눈의 메인 색상을 먼저 깔아줄게요. 그 다음에 눈동자 위쪽을 어둡게 깔아주기로 했잖아요. 투명 픽셀 잠금으로 이 안쪽 부분의 색상만 바꿔줄 수도 있지만 저는 클리핑 마스크를 훨씬 더 추천드려요. 이 레이어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클리핑 마스크를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가 분리된 채로 이 눈 안쪽에만 채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레이어를 굳이 따로 두는 이유는 컨트롤 U를 눌러서 예쁜 눈의 색감을 이렇게 드래그로 맞춰주기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메인색 레이어에 투명 픽셀 잠금을 하면 나중에 색감을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전체 색이 같이 바뀌어버리니까 예쁜 색감의 조화로 수정해주기가 좀 어려워요. 단순히 위에를 그림자처럼 어둡게만 하는 게 아니라 색조 자체를 좀 바꿔주면 좀 더 오묘하거나 화려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 투명 픽셀 잠금과 클리핑 마스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에서 마저 확인을 해주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 중앙에 까만 동공을 찍어주고 하이라이트를 아무데나 넣어주시면 기본 눈은 완성입니다만, 이대로는 밋밋해서 좀 더 꾸며주고 싶을 때 그냥 자기 맘대로 막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무늬를 넣어주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실제 눈을 참고해서 밀도를 올려주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렇게 은근히 동공 주변부에 다른 컬러의 색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공 주변에 다른 색깔로 띠를 만들어주거나 오묘하게 이렇게 얼룩덜룩한 색깔을 부드러운 브러쉬로 표현해서 색감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눈동자의 아웃라인이 짙은 경우가 또 굉장히 많은데요. 요거를 좀 따라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여기 처음 칠한 요 밑색이 남아있는 부분에 홍채 무늬를 좀 따라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섬세하고 막 특이한 무늬가 있지만 단순화하면 요 방향으로 요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요걸 요런 식으로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요렇게 기본 모양을 다 잡아 놓으면 실제 눈을 그대로 데포르메해서 가져온 느낌이거든요.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뭔가 빛을 더해준다거나 오묘하게 다른 색깔을 섞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눈을 꾸며주면 그나마 기본기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요소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덜 난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여러분이 맨날 하는 것처럼 그냥 이런 새하얀 하이라이트를 그냥 와다다다 찍어주기만 하면 눈앞에 조명이랑 플래시가 막 터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다지 예뻐 보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눈앞에 있는 다양하고 뭔가 신비로운 조명의 색들이 은은하게 반사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뭔가 복잡한 무늬를 넣지 않더라도 더 디테일하고 퀄리티가 높아 보이기가 좋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요 아웃라인이나 짙은 동공 쪽에도 요 끝에 아웃라인을 살짝 남겨둔 상태로 안쪽을 자연스럽게 채도가 살짝 빠진 색으로 칠해줄 수가 있고요. 속눈썹 쪽에도 이렇게 동공의 색이나 머리카락 색을 넣어서 은은하게 반사광이 도는 부담스럽지 않은 반짝이는 느낌을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눈 채색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딱딱 끊기는 일반 브러쉬보다는 뭔가 부드럽게 잘 섞이는 느낌이 나는 이런 브러쉬를 많이 사용해줬죠. 제가 주로 애용하는 브러쉬는 이렇게 힘을 약하게 주면 필압을 맞춰 선이 얇고 연하게 나오고 힘을 강하게 주면 두껍고 짙게 나오는 브러쉬입니다. 전체적으로 투명도가 있어서 부드럽게 발리는데 설명란에 다운받을 수 있는 클립 스튜디오 SL 링크를 첨부해두겠습니다. 이 브러쉬 말고도 클립 스튜디오를 열고 무료 버전의 브러쉬들을 인기 순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원하는 브러쉬는 웬만하면 여기서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브러쉬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예쁜 눈으로 완성을 시킨 내 캐릭터를 그냥 흰색 배경에 달랑 두기가 또 아쉽잖아요. 여기 다양한 소재와 브러쉬를 활용해서 이렇게 빈티지스러운 배경도 만들 수가 있고, 하트 러블리한 배경, 그리고 어두운 밤하늘에 요 빛나는 브러쉬를 빵빵 2번만 터치해주면 마법처럼 신비로운 배경까지 순식간에 완성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완전 꿀팁이죠? 자, 여기까지 그냥 듣고 끝내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여러 개의 눈을 디자인하고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좌우 대칭자가 적용되어 있는 정면 얼굴형의 클립 스튜디오 파일을 같이 드릴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직접 스케치를 해보시고요. 이 클립 스튜디오 파일은 PC, 타블렛, 스마트폰 등 여러 기기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체험판 버전을 다운받아 누구나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메아리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가장 좋아하는 클립 스튜디오의 체험판 꼭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보시고요. 그럼 저는 매주 일요일 밤 8시 라이브 방송에서, 그리고 또 다음 새로운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오이 어딜 가시려는 겐가? 영상 다 봤으면 요거 아직 안 봤지? 요 영상도 보고 가. 그리고 구독도 해줘. 그리고 일요일날 8시에 방송도 놀러와.